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이래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뭐 내일이 금통이기도 하고 하니까 한번 이 기회에 한국은행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근데 사실 왜 지금까지 제가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을 얘기를 안 했냐면요. 한국은행이 하는 짓이 이게 통화정책이 그냥 미국을 따라가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이제 역사적인 데이터인데 진한색이 한국이고 연한색이 미국이죠. 이 보시면은 미국이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 뒤늦게 눈치 보다가 따라서 올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하기 시작하면 지도 눈치 보다가 인하하고 미국이 금리 올리는 거 보고 그 다음 우리도 따라서 금리 올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하고 사실상 뭐 독자적인 통화 정책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뭐 잠깐 한국이 지원자 독자 행동했던 적도 있지만은 그렇긴 합니다만은 솔직히 뭐 이게 대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간 우리나라 통화 정책은 사실상 미국 중앙은행의 결정에 뭐 거수기 정도의 역할밖에 안 된다라는 게 일단은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요. 일단 우리나라 경제 그 시스템 자체가 그죠? 수출을 많이 하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미중 무역 분쟁 났을 때 미국 주식, 중국 주식은 하나도 안 빠지는데 코스피, 코스닥만 개박살 나는 꼴을 1년 반 동안 보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미국과 중국의 콧바람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통화 정책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또한 우리나라 자체가 부채가 적은 나라면은 뭐 괜찮아요. 그죠? 물론 우리나라의 부채는 이제 민간 부분, 부동산 부분에 집중되어 있긴 한데 아무튼 그게 이제 GDP의 100%가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가벼운 수준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부채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채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채 많은데 금리를 인하해 버리면은 오히려 더 많이 그 부채가 많아져 가지고 부채가 더 커져서 그게 나중에 위기로 터져버릴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금리를 확 올려버리면은 아무도 이자를 못 내니까 또 거기서 위기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부채가 많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한국은행 금리가 한국 통화 정책이 계속 미국을 따라가는 이유는 이 경제 사이즈, 나라 사이즈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뭐 제가 자료로 굳이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미국 GDP는 전 세계의 한 25%쯤 되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 GDP의 한 1% 정도 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께 전달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25배 파워가 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했다.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했다. 그러면은 야, 우리나라 금리 인하했으니까 원화가 약세로 전환돼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말씀드렸죠. 미국의 파워가 25배 더 세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이 금리 인하 한 번 하면은 한국이 금리 인하한 거에 25배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뭐다? 원화는 강세로 전환돼 버린다. 달러가 약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기축통화가 약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신흥국 통화같이 아무리 난리부르스를 쳐도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버리면 무조건 우리나라 신흥국 통화는 달러 약세로 인한 신흥국 통화 강세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 사이즈가 너무 커요. 그리고 기축통화국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의 통화 정책이 절대적입니다. 우리 특히 주식쟁이들한테는 절대적이에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아무리 올렸다 낮췄다 해도 올렸다 내렸다 해도요. 사실상 한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경제학적으로는 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는데 주식에 왜 영향이 없냐? 물론 그 맞는 얘기인데요.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이 움직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우선순위별로 쫙쫙쫙쫙쫙 매겨보면은 사실상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은 이거는 그 무시해도 될 정도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 회의라고 하죠. 이 금통위 회의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 지수 선물 가지고 단타를 치는 외국인과 기관 조막손 세력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금통위 회의 직전 플러스 마이너스 30분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경향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게 뭐 이미 뭐 상승하고 있던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리진 못하고 하락하고 있던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세에는 영향이 없다. 한국 금리는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일은 뭐 기준금리 내리는 쪽으로 이렇게 좀 그 방향이 잡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뭐 디플레이션의 공포 이러면서 일단 금리 인하를 하는 쪽으로 결정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 부동산과 관련된 분들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금리에 좀 많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좀 많이 민감해지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괜찮다고 봐요. 근데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끼고 하는 게 부동산이죠. 물론 뭐 주식도 요즘에 레버리지를 많이 쓰지만은 부동산만큼 은행에서 집 산다고 하면 뭐 80%씩 집값 80%씩 대출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렇다시피 그 큰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게 부동산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가 큰 건 뭐다? 금리에 민감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한국은행 금리 동향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좀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요즘에 어이없는 기사를 좀 봐가지고 하나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이건 이제 재미로 들으십시오. 어차피 뭐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서 이건 이제 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라는 만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되는데, 요즘에 그 일부 금통위원들이 심각한 침체와 디플레가 있을 때 양적 완화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디어 하시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뭐 양적 완화 할 수도 있죠. 왜냐? 한국 정부에서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발행해서 양적 완화 하면 돼요. 근데 양적 완화를 참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죠? 양적 완화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쉽게 표현을 하면은 돈을 찍어낸다는, 그죠? 돈을 찍어낸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게 아니지만 어쨌든 돈을 찍어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양적 완화를 잘하고 있는 나라가 크게 보면은 미국, 그리고 유로존, 일본이 있겠죠. 이 좀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있고 좀 믿을 만한 국가들이, 쟤네는 죽어도 안 망해 하는 그런 좀 믿을 만한 국가들이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국도 양적 완화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그 미국, 유럽, 일본이 양적 완화 했던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부작용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 아시다시피 이게 양적 완화, 돈을 찍어낸다는 것 자체가, 돈을 찍어내도 이 통화의 가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믿음 하에 찍어내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국이기도 하고, 달러가 전 세계에 퍼져 있어서 뭐 달러 없으면 못 사는 세계이기도 하고, 군사력도 빵빵하고 경제 규모도 빵빵하기 때문에 미국 달러는 찍어내도 뭐 가치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솔직히 일본도 경제 사이즈도 뭐 망해간다 하지만 여전히 어마어마한 GDP를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뭐 나름 뭐 어쨌든 뭐 군사적으로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나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 프랑스 한 나라가 아니고 영국, 독일, 프랑스, 얘네 유럽에서 제일 큰 삼형제가 합쳐갖고 만든 게 유로존인데, 이런 애들이 좀 가치를 좀 보증을 해준단 말입니다. 유로화는.
그렇기 때문에 뭐 유럽 중앙은행에서 돈 좀 찍어낸다 해도 유로화의 가치는 뭐 영국, 프랑스, 독일이 좀 보증해 주겠네, 뭐 이탈리아가 보증해 주겠네,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누가 원화의 가치를 보증해 주죠? 없어요. 우리나라는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백업이 없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뭐 할 수는 있습니다. 뭐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부작용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안 좋게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미래에 안 좋다는 얘기고, 자,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내일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양적 완화를 발표한다 합시다.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 주식쟁이인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이건 주식 빚내서 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양적 완화 한다는 거는 일단 주식 살 돈, 부동산 살 돈이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사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뭐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가 빠져서 이거를 부양책으로서 지금 양적 완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단지 이제 앞으로 있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양적 완화를 고려한다는 의미로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양적 완화를 뭐 조만간 시작한다고 하면 주식 부동산 폭등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버블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나서 몇 년 뒤에는 이제 원화 가치가 박살이 나겠죠. 뭐 환율 1,500원, 1,700원 충분히 갈 수 있겠죠. 아마 그런 걸 알 거예요. 우리 금통위원 분들이 뭐 그렇게 저보다 다 학벌도 좋은 분들이고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니까 저도 아는 이런 거를 뭐 모르진 않으실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국은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뭐 궁금한 거 더 있으시면은 질문 남겨주시면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좀 내려오면 잡으려고 그러는데 더럽게 안 내려오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입니다. 하여튼 11시 반쯤 됐는데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